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말 그대로 경제위기는 이미 왔습니다. 근데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댓글이 올해 초에 달린 댓글입니다. 1월달에 달린 댓글인데 그땐 사람들이 체감 못한 것 같은데 지금은 체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뭔가 올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체감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나사가 빠진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근데 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감지하는 것 같아. 근데 감지는 뭐예요? 대비가 되어 있냐, 되었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경제 위기라는 건 어느 정도 미리 대비해야 돼요. 미리 어느 정도 우리가 올 거란 거 예상하고 미리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오는 거 말고 있지 뭐 아무것도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휘청거립니다. 아니, 위기가 왔다고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위기를 대비할 만한 뭐 총알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총알도 없고 식량도 없으면 어떻게 버틸 겁니까? 커피하자 빨무님, 스타시죠? 스타시면 아시겠네요. 스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컨트롤, 운영도 중요하지만 정찰이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그렇죠? 정찰이 무조건 중요해요. 특히 초반 정찰이 중요합니다. 초반 정찰 못하면 날비를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날비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반에 그 날비라는 그 빌드를 알아야 되고 어디에 몰래검을 지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럼 정찰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스타 같은 게 나빌이 많죠. 테란 같은 게 8배럭 이제 벙커러시야. 알면 막는다며, 알면. 근데 왜 못 막아요? 모르기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정찰이 안 되는 위치에 베럭스 짓고 상대방 스탕팀을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쉬가 왔구나 하는 걸 알면 못 막아요. 네. 이미 머리 도착했을 때 쏴버리잖아요. 못 막아요. 그 8배럭 러쉬가 온다는 거 미리 알고 돈을 미리 나와 있어야 돼. 나와 있어가지고 벙커를 못 지게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글링 뽑을 때가 시간 벌어야 돼요. 근데 테란의 SCV하고 머리나고 이제 우르르 와가지고 벙커 짓고 할 때부터 알게 돼. 그럼 늦었어요. 못 막아 이거. 해체 버려야 돼. 그럼 게임 기울이죠. 예. 스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그 전략 중에 땡이드라 있죠. 땡이드라. 보통 토스전 이제 더블랙 할 때 타임러시로 많이 하죠. 그 땡이드라도 어떤 거예요? 상대방이 테크 안 타고 드론 소수 찍고 히드라 사업만 하면서 각제가 타이밍러시 온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미 히드라 도착했는데 모르고 있는데 캐런 한두 개 찍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뚫리죠. 그냥. 물론 알고도 당한 사람 있지만 이미 도착했을 때 대처하려면 늦죠. 그래서 미리 대처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돼 있어야 돼. 미리 캐논 깔려야 되고 미리 그 벙커러시 막기 위해서 드론이 나와 있어야 돼요. 게임에 굉장히 발군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프로게이머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 일반 사람 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인생의 고수가 아니잖아요. 이미 가진 사람들도 경제가 안 좋아진 거라는 거 미리 예상하고 준비 다 해놨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위기가 오는 건 알고 있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냐, 어떻게 극복하냐, 본인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위기가 왔다는 걸 알지만 대처하지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미리 알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결국 위기를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일단 경제 위기가 왔을 경우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일단 일자리에 감소하는 거, 지금부터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또 두 번째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세 번째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세 가지. 그 누가 힘들어요? 당연히 돈 오는 사람인데. 돈 오는 사람 물가 조금 올라가도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가장 밑바닥인 사람이 힘들어요.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제가 안 좋아질 거 생각해서 씀씀이를 줄인다거나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적게 쓰고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습관을 다져놔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배달 음식을 줄인다거나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공가가 올라갈 테고 뭐 시급도 올라갈 테고요. 식료품값, 고기값, 채소값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금리도 올라갈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벌어놓은 거 없고 모아놓은 거 없고 씀씀이 조절 못하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진짜 많아. 그냥 단순히 경제 이익이 왔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왔을 경우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 위기나 이제 경기 불황은 오래 갈 겁니다. 잠깐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스타하고 이 경기 불황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스타는 그냥 타이밍대치 한 번 막으면 끝나요. 근데 이 불황은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막아요. 매일같이. 스타 해봤죠? 100번 잘 막아도 101번째 뚫리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10번 잘 막아도 한 번 뚫리면 끝이야. 이 불황은요, 매일같이 막아야 돼요. 매일같이. 오랫동안 막아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막으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근성도 있어야 되고 멘탈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멘탈과 근성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앞으로 돈이 있냐 없냐, 직장을 다니냐 안 다니냐, 씀씀이 조절하냐 조절하지 못하냐, 존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양질의 입자는 많이 감소합니다. 그럼 이것저것 따져가지고는 이제 못 먹고 살 겁니다. 일은 더러우니까 싫어. 일은 머니까 싫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알바도 점점 줄고 있거든요. 이제 쿠팡도 경쟁해야 될 겁니다. 쿠팡도 요즘에는 오래 일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잘 안 써줍니다. 드문드문한 사람들은. 요즘 보면 유통업계도 사정이 안 좋아요. 희망퇴직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몸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긴축재정이 들어갑니다. 지금 적자가 나오지도 않는데 일부러 이제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 걸 대비해서 지금 원래 있던 사람들 내보내려고 합니다. 희망퇴직을 하죠. 희망퇴직. 돈 몇 푼 지원주고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이 정말 엄청 어려워서 희망퇴직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괜찮은데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구상하고 나서 미리 내보내는 거예요. 미리. 기업들도 체제 개선하고 있습니다. 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줄여야겠죠.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사치품이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잠깐 대비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가보니 매장에 사람도 없고 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음식점들도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이벤트룸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여러분, 낮에 백화점 가보면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보다 점원이 많아요. 이제 명품도 잘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명품을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도 앞으로 경영난에 좀 시달리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오프라인 상권 중에 잘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기 때문에 매장 와가지고 물건을 주문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매장이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직원들을 뽑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음식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잘 안 사 먹게 돼요. 비싸니까.
그럼 자영업 매출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는 게 아닌 것 같아. 배달 단가도 엄청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프로모션이 없대. 요즘에 전업 배달로도 있지만 부업 배달로도 많아졌어요. 부업 배달로. 그러니까 이제 본업 끝나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옛날에 이제 배달 라이더로 가면 보통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하루 온종일 배달 드시는 분들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하더라고. 요즘에는 보니까 뭐 도보든 자전거든 킥보드든 심지어 자동차는 다 합니다. 원래 배달 안 했던 사람들 뛰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파이는 줄어드는데 이 배달 파이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젠 배달로도 큰 돈 못 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배달 시켜 먹는 것을 줄일 거거든요. 왜냐 우리가 지금 여유있게 배달 시켜 먹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마트를 갔다 왔는데 마트 가도 사람들이 이제 비싼 물건 안 사요. 값어치가 나가는 거 안 사. 가성비 많이 따집니다. 할인폭이 크지 않으면 안 삽니다. 안 남습니다. 고기도 있잖아요. 한우 잘 안 사요. 한우 비싸잖아요. 한우보다 스페인산, 호주산 고기 많이 삽니다. 국산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마트 가보면 이제 그 스페인산 냉동 삼겹살 이게 싸거든요. 인기 많아요. 이거 많이 사가는데 정작 한우로 사가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인폭이 크지 않으면 안 사요. 근데 그런 건 팔아가지고는 순익이 많이 안 남잖아요. 보통 마트 오면 이제 A 사는 김에 B도 사고 C도 사고 이렇게 하잖아, 맞죠? 한 번 오는 김에 이것저것 많이 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딱 필요한 것만 사.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마트도 예전같이 큰 돈 못 벌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체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아. 여러분들 각자 대비 잘하시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의 좀 한파는 오래 갈 겁니다. 이게 정말 정말 오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지기 전에 대비 잘하시고 승승이 조절 잘하시고 존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